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노리 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강후약 오전에 좀 좋았다가 오후에 쭉 밀려 내렸는데 그래도 지금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싸지는 종목들 많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인데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역시나 키워드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해서 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조정이 나왔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리비안이 MSCI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관련해서 리비안 픽업 트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 판매가 굉장히 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거의 상승 상위에 놓고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학회들 각종 학회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게 주도 섹터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섹터가 상승을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먹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런 쪽 관련주들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 재료가 있는 임상 한 2상 지나고 3상 정도 남아있는 기업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풍부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 나온 이후에 눌림을 공략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공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통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면 02-3153-2642로 전화 주시던지 문자 샵 0082로 보유하신 종목과 비중 평단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제가 꼼꼼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있다 뵙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제 상담이죠. 여러분 전화를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서 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105,200원에 18%입니다. 105,200원이요? 예. 거기에 비중이 18%예. 네,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18% 예, 정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요번에 저 한 9월 달, 10월, 11월 달 요 횡보할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8월 30일 날 매수를 해서 예, 예. 8월 30일 날 매수해서 한번 물타기를 해서 반은 나왔고요. 예, 예. 반은 제 욕심에 못 나와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렇구나. 요거는 어떤 이슈로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친환경 주고 탄소 중립도 있고 네. 온실가스 그 감축도 있고 이래서 친환경 주라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매도를 잘 못해서 지금 하려니까 좀 많이 내려와서 네. 손절가도 좀 많고 이래가지고 혹시 지금 손절가하고요. 네네. 추가 매수 시점 저는 알고 싶습니다. 손절가하고 지금 손절 타이밍은 좀 놓치신 것 같긴 한데 예. 보자. 일단 뭐 재료는 사실 좀 지속 가능한 재료긴 해요. 그죠? 친환경 쪽이고 뭐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좀 사실 주가가 많이 비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런 그 환경 관련된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뭐 가치적인 측면을 굳이 따지자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지금 보면 네. 딱 손절가를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내리막길 요 딱 지금 11월 달 들어서 가지고부터 딱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추세가 일단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손절가를 보자. 제 생각에는 75,000원이라는 구간대가 뭐 한 번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75,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지금 앞전에 한번 요 저점을 잡아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8,6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있어요. 네. 요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선생님 혹시 그 가격대 오면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시겠죠, 아이. 그죠? 근데 혹시 예. 그러면 기다리면 어느 정도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통 기다려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섹터가 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뭔가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네. 이 종목도 보면 뭐 기대할 만한 건 있어요. 분명히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그냥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좀 뭐 엄청나게 좀 시세가 거래량이 여기서 좀 확 들어와 주면서 세우지 못한다 하면 네. 계속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손절을 좀 눈 딱 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75,000원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75,000원이요? 네네. 그리고 위에 저항은 일단 88,500원이고요. 네. 그 구간에서 이제 뭐 그 구간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강하게 실린다 하면
제 네. 생각에는 뭐 10만 원까지도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지금 보면 십자가 형태로 차트가 마무리됐다, 그죠? 네.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내일이 좀 중요해요. 아침부터 시가를 올려서 출발해 준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상승 출발해 주게 되면 아마 네.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 출발하게 되면 아래로 좀 확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만약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진짜 장기로 가져가실 거 아니면 그렇게 한번 네. 대응을 해보세요. 뭐 정말 뭐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들 생각해서 뭐 몇 년씩 이렇게 보유하실 거라면 길게 가져가셔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길게 보실 게 아니라면 예. 뭐 손절가를 잡아놓고 거기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하지 말고는 손절하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이네요. 추가 매수. 실적이 만약에 회사가 엄청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실적이 네. 보면 이거 왜 실적이 이 회사가 나오지? 자, 실적이 보면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이 80억이에요. 그죠? 나쁘진 않거든요. 한 뭐 영업이익 한 13% 되고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는 기업이 아닌데 만약에 내년에 뭐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좀 실적이 더 많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80억 나오던 게 그러니까 올해 뭐 4분기까지 한 1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내년 돼 가지고 이게 뭐 200억이라든지 30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보유를 하셔도 돼요. 뭐 실적이 좀 작더라도. 왜냐하면 성장성이 그만큼 크니까. 근데 네. 지금 그럴 기업이라면 아마 각 증권사마다 이 컨센서스를 갖다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불면서 올라왔던 부분 때문에 같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테마성 이슈로 이제 올라온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캠트로스요. 캠트로스. 캠트로스 9,500원에 30%요. 캠트로스도 탄소 관련주로 엮여 있고, 네. 2차 전지도 네네. 엮여 있고, 그죠? 네. 역시 좀 환경 관련주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19,000원까지 갔었는데 네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못 팔았네요. 그래도 선생님 한참 수익권이에요, 그죠? 네. 일단 19,000원 갔을 때 생각이 나서 지금 계속 못 팔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었는지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리네요. 그렇죠. 뭐 화통법도 있었고 사실 실적은 그렇게 막 볼 건 없어요. 사실 뭐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네. 지금 뭔가 대단하게 뭐 실적이 증가되거나 이런 거는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네. 아주 크게 봤을 때요. 네. 요게 이제 5파 상승까지 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지금 2파 3파 상승 나오고 4파 조정 나오고 5파가 한 번 남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조정을 어디까지 뺐다가 갈지 몰라요. 선생님 매수가 이하로도 내려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 선생님 또 네. 엄청 마음고생 하셔야 되고 또 안 올라가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딱 보면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네.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네. 이렇게 이제 이격을 많이 벌렸다 내려오게 되면 21선에서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주는데
딱 지지 라인을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 가격대랑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한번 올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위치에 있어요. 지금 오늘 살짝 아래 꼬리 다른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네, 너무 이제 여기서 익절 뭐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참 크게 수익이 났다가 좀 밀리면 이게 네. 그때 생각도 나고 또 팔고 나면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가격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 또 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럼 생각하시고. 지지라인 무너지는 그 가격대가 어느? 여보세요? 네네. 그 익절가는 네. 11,300원 딱 잡고 선생님. 아, 네. 11,3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매도. 네, 안 되면 11,300. 반이라 진짜 마음이 너무 매도를 못 하겠다. 네. 그러면 절반이라도 파세요. 절반. 예. 제 생각에는 여기가 깨지게 되면 네. 이제는 계속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 네. 여기는 지켜줘야 돼요. 이 가격대는.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지 장기 큰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켜줘야 되는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이 11,200원. 11,200원. 네, 근데 그 가격을 이탈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네. 지금 보면 뭐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네. 그 반등 기다리셨다가 제 생각에는 뭐 요게 시장이 딱 안 좋으면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 세우면서 한번 위로 시세 주고 쭉 밀어버린 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위에서 좀 털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반등 줘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시세를 좀 노리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16,000원까지도 안 갈까요? 얼마까지요? 16,000원까지도 못 갈까요? 1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전에 넘어야 될 산들이 워낙 많아갖고 네. 13,500원 정도, 13,300원 뭐 여기도 이제 저항이니까 어쨌든 13,000원 그 정도에서는 남짓에서는 일단은 매도 시점 잡아보고 만약에 손절 11,300원 무너지면은 그때는 익절이라도 일단은 뭐 거기서 매도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딱 정리를 네.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뭐 분할로 올라갈 때 한 13,000원, 13,000원대 올라왔을 때 저항 구간이잖아요. 사실 미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건 못 갈 거예요라고 얘기해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시기보다는 뭐 13,000원이 지금은 딱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거든요. 이 구간 오면 아마 여기서 매수해갖고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니까 뭐 그런 저항 자리에서는 뭐 비중을 갖다 3분의 1 정도 팔고 거기서 또 더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14,000원 오면 또 한 10% 팔고 그다음에 흐름을 좀 보고 있다가 이게 못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는구나 하면 그때 다 팔아버리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1,200원 깨지면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무조건. 어쨌든 그건 완전히 일단은 뭐 많이 그 추세선이 무너지면 그때 이제 많이 내려앉고 오랫동안 속속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 깨지면 아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내려갈 거고요. 아마 9,000원이 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낮은 선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거 진입이 든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한 5개월 정도 연속으로 계속 올랐던 종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방향을 올라가던 방향이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마음을 딱 정하세요. 이제 요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나는 이제 팔고 요 가격을 지켜주면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추세선 일단은 그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그런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온 N자 하락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올라갈 거다. 제가 여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지지를 받아주고 11,200원을 안 깨고 얘가 올라온다. 그러면 네. 어떤 흐름이 나와야지 상승으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선생님 보유하시고 이런 흐름이 네. 안 나오면 네.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자, 번호 고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02-3153에 2642로 전화 주시면 좋고요. 샵 0082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세요. 자, 다음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건설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네, 네, 52,000원에 52,000원, 네, 60%요. 60%. 네. 52,000원에 60%.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아쉽다, 그죠? 예, 예. 뭐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위에서? 아니에요. 계속 5월 달부터 조금씩 계속 샀어요. 아, 분할 매수하셨는데.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시장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49,000원에 들어갔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게 뭐 현대엔지니어링 뭐 자사 뭐 상장도 있고 뭐 그런 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뭐 계속 뭐 사람들은 대선주라고 대선이 앞두니까 이제 당분간 계속 갖고 있으라는 말도 많고. 아, 대선 정책주라서? 네, 네. 자, 일단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슈는 분명히 이제 상장 전까지는 호재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자회사라는 부분이 이제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뭐 평가 좀 거품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정도였네? 그러면 이제 재평가되는 그런 모멘텀을 받는단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호재인데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이 현대건설이 자회사 실적 부분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평가를 받던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네. 이중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생기는데 네네. 일단 뭐 건설 섹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시총이 5조 4천억이에요. 네네. 근데 3분기까지 5,6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네. 이게 뭐 퍼로 따졌을 때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HTS 상에 나와 있는 퍼는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10, 퍼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온다 하면 거의 지금 뭐 8,200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컨센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만약에 요 실적 컨센서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2023년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거고 사실 현대건설은 뭐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는 그런 뭐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지금 굳이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상장이 되면은 자회사 상장이 되면은 그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네. 그 혹시 상장은 언제 한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게 그냥
자세히 모르는데 2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뭐 그 전까지 주가 선생님 매수가 위로 올라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전까지는 한번 올라가주지 않겠나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대형 건설사들 중에는 아마 현대건설이 주가 흐름이 제일 좋을 거예요. 네. 보면 지금 5만 원대에서 이렇게 좀 횡보했던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네, 맞습니다. 네. 이런데 이제 저항이니까 올라와서 이제 저항 맞고 한 차례 조정 받는 건데 요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예요. 그때 흐름이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딱 보면 52,000원대 위로 주가가 올라서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시세 탄력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고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쭉 뭐 올라왔던 거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뭐 여름까지 쭉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이렇게 좀 방향을 추세를 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지 얘는 좀 상승 파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월봉을 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뭐 저항에 좀 장기 저항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거를 좀 돌파하고 신고가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좀 길게는 보셔야 될 거예요. 요번에 조정은 이번 상승 폭의 뭐 한 중심 정도 이하로 잘 받았기 때문에 되돌림이 만들어주고 시장도 이제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뭐 그거는 어찌됐든 단기적인 악재거든요. 네네. 단기적인 악재가 될 거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 거야 하고 시장이 또 랠리를 펼칠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뭐 건설주들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좋다 하고 시장이 달릴 때는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비중을 올라갈 때는 좀 줄이시면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 한 절반은 줄여놓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 이 고점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 저항 라인 있거든요. 요거 돌파 여부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렇게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M이고요. 어떤 거요? SM. SM. 네. 네네. 71,500원. SM 71,500원에 네네, 10%입니다. 10%.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잘 올라가더만, 내가 안 팔고 있을 때만 또 많이 밀려 내려와서 이게 수명이 다 했나 싶어서 전화해 보는 겁니다. 상승세가 이제 끝났구나 이게 궁금하신구나. 그죠? 네네. 아직 그러니까 상승세가 끝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네. 이 엔터주들이 상승을 했던 거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이유가 뭐 보면 연말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확진자가 많이 터지고 변이까지 나와가지고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각 이슈도 있었고 SM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많이 올랐어요. 3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84,000원, 뭐 9만 원 가까이 올랐는 건데 일단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릴게요. 선생님은 수익권이니까 일단 이게 상승세를 끝내는 지점은 어디냐 하면 이 가격이 무너지면 끝날 거예요.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6만 원? 네, 6만 원이 깨지면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안 깨지면 상승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뭐 71,500원 수익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손실로 가게 두시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좀 나더라도 나는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 가져갈래가 아니라
네. 매수가 오면 일단 잘랐다가 네.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것 같다라면.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매수가를 딱 손절가로 잡고 네.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거는 지금 6만 원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고점권에서 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통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 네. 위로 방향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확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 예, 예. 예, 그럼 그래서 지금 팔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기다릴까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엔터 섹터들이 이제 쭉 달리던 시점이 좀 지금 혹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비중이 아까 전에 몇 프로라고 하셨지? 10%예요. 10%시니까 네. 뭐 선생님 요거 익절가를 네. 뭐 한 7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딱 잡고 7만 2천 원 오면 그냥 탁 팔아뿌리고요. 아, 예, 예. 예, 7만 2천 원 안 오면 조금 더 보시다가 네. 제 생각엔 뭐 한 7만 6천 원, 7만 6,500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예, 7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예요. 아, 예, 예. 예, 요 구간에 물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올라오면 또 본전 심리 발동해 갖고 뭐 저항을 받을 거니까 추후에 뭐 올라갈지 어째 될지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지금은 선생님이 수익을 지키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7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을 딱 잡고 요 네. 가격 이탈한다 하면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상담을 연결해 볼 텐데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지금 궁금하신 종목 시원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겠고 샵 0082로 문자를 남기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원에 10%, 제네랄 초이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최 장군님이시네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전기차, 수소차, 포스코 SPS라고 자회사의 이제 구동 모터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 확대한다고 했고 미얀마 가스전 3천억에서 4천억 영업이익 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난번에 그 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어요. 그때 좀 크게 가나 싶었는데.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때 좀 큰 흐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매수 평단 2만 원이시니까 약수익권이신데 보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를 살짝 이탈시켰다가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던 그때지 싶은데요. 11월 30일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턴적인 부분을 볼 때, 제가 이제 뭐 패턴 별로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거나 좋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바닥권에서 한 번씩 만들어지는 뭐 모양, 비슷한 흐름들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게, 우리가 고점권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저점권에서 이런 뭐 역회된 숄더가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저점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고 횡보를 했던 요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을 뚫어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이런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오늘 돌파 시도가 나는데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윗꼬리를 단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흐름은 지금 보면 11월 30일 날 저점 잡았던 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눌림 한 차례 받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눌림이 나올 때 19,650원 뭐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등하는 흐름은 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업 가치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정말 싼 종목이잖아요. 지금 3분기까지 4,400억 영업이익이고 추정치가 6천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뭐 한 1,600억 정도 모자라는데 요거 4분기면 충분히 달성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이제 뭐 하던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쪽으로도 이렇게 좀 수소차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기존에 이제 인수해놨던 그런 가스전 같은 것들 평가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 안에 갇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아까 전에 현대건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수익권이니까 가급적이면 뭐 수익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 매수가면 딱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단기 상승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뭐 2만 한 350원 정도 입절가 딱 잡고 요 구간 깨지면 일단 정리했다가 뭐 저점에서 매수를 다시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다가 추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방향을 위로 잡아주면 그때 가서 또 눌릴 때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네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매수 평단이 8,800원에 비중이 30%. 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요 지금 보시면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딱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현대로 매각되기 전에 매각 이슈로 시세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자도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업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한번 봅시다. 지금 3분기까지 2,500억 실적이 좀 뭐 크썩 좋지 않아요. 전년 대비해서는. 그리고 뭐 연간으로 뭐 4분기 실적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매각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실적들이 그 기존에 있던 자회사들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실질적으로 4분기까지 해서 한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한 3조 정도 못해도 그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매수하신 가격 그러니까 8,800원 매수하셨는데 그 가격대 위로는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9,000 뭐 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구간에서의 저항 자리가 지금
9,300원이거든요. 9,3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셨다가 비중 30%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너무 길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 단기는 아니고 한 몇 달 안에는 뭐 9,3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우리금융지주 문의를 주셨어요. 자, 우리금융지주 11,150원에 11,150원에 비중 15%, 10%시네요. 이게 왜 궁금하실까요?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게 궁금하실까요? 이런 거는 전화를 주셔도 좋은데, 그죠? 아무튼 수익을 축하드리겠고,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한 여름쯤부터 해갖고 KB금융부터 해갖고 은행주들은 어차피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지금 거의 은행주들이 다 대바닥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 파동도 잘 만들어 오면서 지금 잘 올라왔고, 시가총액 9조 6천억, 지금 위에서 좀 보면 11월 달에 계속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죠? 사실 주가가 상승을 쭉 해오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익을 챙기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 생각에 지금 한참 수익권이시고 연말 배당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거라면 뭐 쭉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우리금융 지주는 배당이 좀 짜요. 사실 다른 은행들보다는. 요번에 넘어갔으니까 뭐 배당 성량을 좀 높여주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뭐 실적은 뭐 워낙 좋습니다. 사실 은행주들 실적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당한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대로 보유 의견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배당 받고 파셔도 배당락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한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배당 받고 또 배당락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회복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관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원래는 6월 달까지 테이퍼링 하기로 했다가 3월 달까지 이거 이제 테이퍼링 하는 금액을 갖다가 상향을 해가지고 지금 테이퍼링 빨리 끝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굳이 금리 인상할 거 아니면 테이퍼링을 빨리 끝낼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동성을 갖다가 조금 빠르게 회수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물가를 잡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결국 금리 인상도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은행주들 금리 인상 되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커지는 부분들 생기고 다시 이제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혜다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주가는 이런 부분들 선반영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12월이고 테이퍼링 3개월 해서 3월 달 끝난다. 그리고 뭐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는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뭐 수익 한참 잘 나오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추세 흐름도 상승 추세를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이 종목을 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굳이 익절가 필요하시다면 단기적인 흐름이 아래로 꺾일 수 있는 그 가격대인 12,800원 익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종부제철이요. KG 동부제철. 동부제철. 예. 네. 매수가랑 평단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만 원에 15%인데요. 네네. 이게 2만 원 됐을 때게 그냥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잠깐 놓쳤어요.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급락이 나와버렸네요. 올라오겠지. 이제 움직이기는 하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자, 이게 KG 동부제철. 요때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급락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그 말은 들었는데 제가 네. 잊어먹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6월 예. 28일 날이면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6월 28일. 블랙 뭐라고 그러던가 그때 들었는데 내가. 뭔가 기사가 뭐 딱히 나와 있는 거는 또 없어 보여요, 보니까. 네, 특별한 그건 없고 뭐 블랙데이인가 뭐라 하면서 확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올라오겠지 싶었더니 네. 이게 점점 내려가더니 내려오면서도 올라갈 줄은 몰라요. 이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갭하락을 크게 시킨, 블록딜 했다라고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블록딜로 그렇구나, 역시나. 블록딜이라는 거는 일단 보유한 지분을 갖다가 예. 시간 외로 이제 기관이나 이런 특정 집단에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걸 말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의 할인율을 줘가지고 이제 지분을 넘기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걸 받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수익을 챙겨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빠진 것 같고, KG 동부제철 일단 뭐 바닥이네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가격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조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냥. 그냥 이거 손절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신데? 예, 아프죠. 선생님 혹시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세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예. 분할로 조금 더 사두세요. 그럼 올라가기는 하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게 괜찮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올해는 더 많이 지금 좋아졌고 2,500억 정도 지금 뭐 3분기인데 4분기면 제 생각에는 뭐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넘기던지. 예. 그러면 뭐 어찌 됐든 간에 건설 섹터들 지금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한다고 뭐 늘린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해운 경기도 좋아갖고 조선업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 철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이제 하게 됐을 때는 경기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랑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들 나올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 두시고요, 선생님. 예. 한 번에 추가 매수 확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갖고 한 1%씩 모아가지고요. 예. 그래갖고 뭐 한 20%나 25%, 30%까지도 저는 괜찮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결국 주가는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아서요. 그죠. 무슨 일이 계속 있는가 올라가기만 싶었어요. 하면 계속 예, 기다릴 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올라가지 싶어요. 거의 뭐 여기는 제 생각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이 3,000억이면 지금 시가총액
1조면 굉장히 싸거든요. 한 2조 정도 가도 싼 거예요. 3조 가야 돼요. 근데 2조 정도 아니면 그 뭐 한 절반 정도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조 5천억 이러면 여기에서부터 50%는 올라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 제 생각엔 16,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우 그렇게만 가도 그냥 보랭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할로 조금씩 추가 매수해 두시고요. 싼 구간이니까 굉장히 싼 구간이고 차트상도 저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선생님 매수를 해 두시고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이 종목이 11,500원 위로 올라서잖아요. 예예. 11,700원, 11,500원 잡으면 되겠네. 11,500원 위로 올라서면 그때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요게 이렇게 올라섰다가 조정 나오면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 제가 가격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뭐 올라올 때 시간 조금 뭐 2만 원까지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11,5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인데요. 네네. 저희 중흥건설에서, 예. 인수하고 좋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6,000원에 20%인데요. 6,000원에요. 네. 수익권이시네요. 별로 차이가 안 올라와서, 네네.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대우건설도 이번에 건설주들이 실적이 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면. 네. 뭐 이게 건설주 약간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부채들이 원래 워낙 다 높다 보니까 그 약간 제값을 못 받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사실 뭔가 이렇게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붙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뭐 굴뚝 사업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그동안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한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 SOC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대선도 남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약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실적 대비해서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뭐 별도로 보더라도 올해 지금 3분기까지 4천억, 뭐 연간 7천억,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4,400억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니까 별도로 보더라도 많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건설이나 매수를 했는데. 네네, 건설이나 네. 철강이나 이런 섹터들 다 요번에 시장 조정 구간만 좀 잘 마무리하고 나면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이 저는 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선생님 손절가 혹시 세팅해 두셨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네. 생각 안 해두셨어요? 목표가는요? 얼마 오면 파실 거였어요? 그래도 7,000원 이상 7,000원 생각하고 정도까지는. 있거든요. 예. 네네.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생각하시는 가격대까지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패턴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장이 급락 나오니까 종목들 다 따라 빠지고 급등 나오니까 따라서 올라오고 이러면서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면 좀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고 어떤 종목은 더 많이 빠지면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6,850원 정도 자리를 이탈 안 하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 뭐 요 구간 정도면 사실 한 4% 안 되는 손절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850원 손절가 잡고 네. 이대로 한번 선생님 생각하셨던 가격대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네. 6,300원 뚫어내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많이 저평가돼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겠죠? 7,000원 위로요? 예. 저는 건설 섹터들 다 같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탄다라고 하면 뭐 그 이상 가능하지 싶어요. 다만 7,000원에서 이제 7,500원대 여기 이제 저항 자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뭐 바로 이거를 뚫어내고 막 가는 그 정도의 뭐 엄청난 건설 경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좀 찌글찌글 거리다가 올라가지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보유하시겠다 하시면 저는 7,000원 위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 들거든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생각해 두시고 네. 뭐 전고점 9,000원까지 뭐 그렇다 쳐도 일단 8,5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절가는 제 생각에 시장이 막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아마 이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잔잔하게 이렇게 바닥 다지고 방향을 위로 돌려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선생님? 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매입가가 11,000원, 11만 원. 11만 원요. 예, 그 다음에 비중은 40%. 비중이 40%. 아이고, 비중이 좀 크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그 공모주를 처음에 했는데 예. 그 후에 그 가격이 평준하게 돼 있어서 좀 오래 갖고 있으려고 매입을 했는데 예.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불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하하, 공모 청약을 하셔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후에 또 계속 매입을 했죠. 아, 그동안 계속 그 뒤에도 사셨다고? 예, 매입해가지고 지금 평균가가 11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공모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공모가가 얼마였지? 상장할 때?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9만 원? 9만 원이었어요? 19만 원이었던가? 공모가 9만 원에 그러면 상장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났는데 아깝다, 그죠? 예. 6만 원. 공모가 6만 원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요거 보통 상장주들은 지금 선생님 이거 손절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죠? 금액이 커가지고. 예, 그리고 좀 비중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 손실 금액이 일단 커가지고 손절을 하시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일단 현대중공업 이제 상장하면서 평가받을 때 저는 좀 많이 거품을 껴가지고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정도 되는데 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지금 뭐 별로 없어요. 물론 실적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 되면 2023년입니다. 영업이익 4,400억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조선 경기 굉장히 괜찮고 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상장하면서 너무 공모가 대비해서 높게 떠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좀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상장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공모가 이하로 한 번은 내려가요. 그럼 6만 원 공모가였다고 하면 선생님 6만 원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비중도 크신데 그때는 추가 매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좀
그렇죠. 반절만 좀 그렇죠. 매매하면 안 될까요? 반절이라도 하셨다가 예, 나중에 뭐 저기 공모가 이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하시든지 반절 손절해 놓고 남은 반절로 이제 조금 성장성 있고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셨다가 예, 예. 뭐 수익을 보시다가 이제 요 종목 막 바닥에서 돌린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추가 매수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막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니까 예. 어쨌든 뭐 그래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나중에 무슨 대응이라도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9만 제 생각에 9,500원짜리가 지금 딱 그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 구간 이탈하면 선생님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보세요. 이게 손실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잘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하셔야지 더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그럼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힘내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다음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 네,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었어요. 하나투자증권, 어저께 제가 이제 공략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침에 시가가 살짝 뜰 수 있다. 그런데 이게 2% 이내로 뜨면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초가부터 내려올 때 아침에 잠깐 내려왔다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침에 시가를 0.8% 딱 띄워가지고 조정을 주고 6,000원, 6,010원을 저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5일선 부근 지지를 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상승률이 16% 정도 올랐네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의 흐름이 잘 나와줬고요. 지금 보면 이러한 N자 상승의 목표치까지는 왔어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이 7,000원 정도였는데 그 7,000원 저항자리, 그러니까 왜 1차 목표 가격이 7,000원이었냐면 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을 형성해 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요런 데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 오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아래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편입시키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던 그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겠지? 그러면 나도 이 가격에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8,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두나무라는 그 기업 아직 상장을 안 했죠. 상장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 영업이익이 2조가 넘어가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평가받고 있는 가치보다 상장될 때는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토스 상장도 있고, 그래서 2차 목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아마 들어와 주실 거고요. 함께 하셔가지고 뭐 2차 목표가라든지 3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들도 물어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같이 나누시고 하나투자증권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신규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공략할 종목은 국전약품이에요. 한국 BNC라든지 한국 파마라든지 국전약품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하락장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종목들 괜찮은 흐름들 나와줬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뭐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정도 공략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나파모스타트라는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매 치료 신약 식약처에 승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핵심 소재 전해질 첨가물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차트는 지금 내려오던 거 돌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자, 손절가와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도 내일 아침 시가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12,300원입니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요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뭐 짧게 잘랐다가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아래에서 공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12,300원 이렇게 잡아놓고 보는 종목이고요. 궁금하신 분들 내일 아침에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해외 선물이 어땠는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보든 안 보든 결과는 좀 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들을 그동안 강연회를 할 때마다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좀 자주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우상향할 거란 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월봉을 보면 코스피는 계속 우상향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흔들 때마다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의 좀 기준을 잡아놓고 보면 되는데 주가가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오다가 이런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올 때는 보통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5일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이렇게 점으로 매일매일 캔들이 생기니까 종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5일 이평선 제가 조금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이 5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빠진 게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 이격이 크게 벌어졌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쉬었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구간부터 아래로 쭉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전에 우리가 이제 뭐 8월이나 이런 구간에서도 5일선을 갖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다가 종가에 뭐 아래꼬리를 달고 회복을 해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종가에 이탈을 시키는 경우들은 확률적으로 시장이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종가에 이탈시키니까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왔죠. 물론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일은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시킨 다음 날은 조정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은 시장이 빠질 거니까 내가 오늘 살 종목이 있으면 내일 사면 되는 거예요. 시장 빠질 때.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팁이 뭐 아무 쓸모없는 그런 팁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시 속보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서 뭐 11개국 외국인 입국 제한 3주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뭐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시장이 다시 무너질지 아니면 여기서 2,900포인트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탈을 했던 부분들 회복을 했는데 3,050포인트라는 이 중요한 저항 위치를 돌파를 해줘야지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 못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저항으로 어저께 받고 시장을 쭉 봐왔던 입장에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했다는 거는 2,900포인트 하단,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잡혔던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승폭을 다시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반 가격이 얼마냐면 2,930포인트 부근이에요. 결국 뭐 2,9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930에서 되돌려주면 가장 베스트할 것 같은데 2,900포인트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현금 비중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 현금을 갖다가 아직은 잘 아껴두세요. 제가 예전에 주유소, 그러니까 이 다음 방송인데 주유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이러한 역회된 숄더 형태로 만들어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좀 전에 종목 상담 드릴 때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은 종목들의 그런 흐름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고 사람들이 뭐 삼각수렴 패턴이니 무슨 패턴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일장은 제 생각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930포인트 정도 생각해 두시고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정강후역으로 조정받는 동안에도 움직였던 종목들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이유는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지금 1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학술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거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뭐 며칠 물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저점 공략 잘 하신다면 분명 먹을 거리는 충분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기존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종목들은 이번 조정장에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 매수 타이밍은 2,930포인트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이주현 아니면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